미스 트롯바도 마스터 예신 무대 중 유독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려해서도 아니고 반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무대는 조용히 시작됐고 끝날 때쯤에는 스튜디오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염유리가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 무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대를 두고 노래 하나로 이야기를 다 했다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설명 없이도 다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보다 감정이 먼저 도착한 무대였습니다. 염유리는 이미 한 번의 도전을 경험한 참가자입니다. 미스트롯의 TN에서 11위라는 성적을 남겼고 그 결과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염유리에게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미스트롯 4 마스터 예신 무대에서 그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조용해졌고 더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 노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염유리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긴장된 기색은 있었지만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잘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이 노래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은 감정이 얕게 닿는 곡이 아닙니다. 잘못 부르면 과해지고 힘을 주면 오히려 진심이 멀어지는 노래입니다. 특히 오디션 무대에서는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유리는 그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그대로 끌어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무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 염유리는 목소리를 크게 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울음을 참는 듯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담백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사를 전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 혹은 오래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듯이 말이죠. 이 방식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염유리의 감정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급격하게 치솟지 않았고 그렇다고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며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 구간에서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려다 흐름을 놓치곤 하지만 염유리는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무대를 지켜보던 마스터들의 반응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평가자의 시선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듣는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모으거나 말없이 숨을 고르는 모습들. 이건 기술적인 평가를 넘어서 감정이 먼저 닿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연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유리의 노래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성량이나 기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울리지 않는 힘, 그게 이 무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라고 해서 감정을 과장하지 않았고 사연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 그 자체에 집중했고 그 결과 감정은 오히려 더 깊게 전달됐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수가 늦게 나왔고 그 박수는 크기보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봤다는 반응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무대는 가볍게 소비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마스터의 심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무대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고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염유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튀지 않았고 과하지 않았으며 대신 자신이 왜 다시 이 무대에 섰는지를 노래로 설명했습니다. 이 무대가 더 의미 있었던 이유는 염유리가 단순히 과거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로의 팀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위축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방향을 분명히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염유리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머니를 위한 도전이라는 말은 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유리의 무대에서는 그 말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노래 한 줄숨 하나, 표정 하나에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설명이 필요 없었고 오히려 설명하려 들수록 감동이 줄어드는 타입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유리 이번에는 다르다. 그 말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느낀 변화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경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마스터의 신무대 하나만으로도 염유리는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각인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무대가 왜 단순한 감동을 넘어 염유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앞으로의 경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1에서 염유리의 비 내리는 고모령, 무대가 왜 마스터 예심에서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무대가 왜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 무대의 진짜 의미는 노래가 끝난 뒤부터 더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 반응은 꽤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눈물 났다, 마음이 먹먹했다 같은 감상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보였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염유리 이번엔 오래 갈 것 같다. 이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참가자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타입인지를 느꼈을 때 나오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염유리의 이번 무대가 그렇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노래에는 급함이 없었습니다. 오디션이라는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불안합니다. 한 번의 무대로 인상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염유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래는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태도는 경연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초반에 모든 감정을 소진한 참가자들은 점점 버거워지지만 처음부터 속도를 조절한 사람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유리의 무대가 잘했다가 아니라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염유리를 바라보는 마스터들의 시선입니다. 이전에는 지켜보자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무대 이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경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참가자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서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스 트롯 CN에서의 11위라는 성적도 이번 무대와 함께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쉽게 끝난 도전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통해 방향을 찾은 과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실패나 아쉬움이 발판이 되었다는 서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서사는 말로 설명할 때보다 이렇게 노래로 증명될 때 훨씬 힘을 가집니다. 염유리는 이번 무대에서 자신이 왜 다시 도전했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로 풀어내지도 않았고 눈물로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곡을 선택했고 그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무대가 앞으로의 경연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염유리는 이제 사연형 참가자로 소비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래였지만 그 감정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에서도 또 같은 이야기라는 피로감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번엔 어떤 노래를 고를까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감정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염유리는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염유리의 무대가 비교해서 자유로웠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닮았다는 말도 없었고
누구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톤과 호흡이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가수에게 있어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경연이 깊어질수록 비교는 더 잔인해지는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스터 예심이라는 출발선에서 염유리는 과학에 앞서 나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정확히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오래가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는 이런 무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댓글과 반응을 보면 당장 우승 후보라는 말보다는 끝까지 보고 싶은 참가자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이건 순간적인 인기보다 훨씬 값진 반응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종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결국 염유리의 비 내리는 고모령 무대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무대였습니다.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이다. 이런 방식으로 경연에 임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염유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경연에는 언제나 변수와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마스터 예심 무대를 통해 염유리는 단순한 제도전자가 아니라 자신의 색을 가지고 다시 출발한 참가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염유리가 다시 시작한 노래, 눈물로 끝난 무대가 아니라 조용히 문을 연 무대. 그 문 뒤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작은 충분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제 염유리의 경연은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에 남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